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구기훈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사라지는 연안과 해안사구입니다. 2026년 5월 11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제2110호에 실린 사진부 기획 연안은 지금 후퇴중과 그 많던 모래는 어디로 갔는가를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문준빈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대신문에서 사진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준빈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는 중대신문 사진부의 기획 사라지는 것들 속으로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존재들을 기록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기획이라고 소개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연안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3%가 연안에 거주하는 만큼 연안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도 이번에 연안과 해안사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사라지는 것들 속으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점차 자취를 감춰가는 존재들을 기록하며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중대신문의 코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 밖에 놓인 존재들, 그 중에서도 소멸해가는 존재들을 다루는 기획인데요. 연안 지역이 침식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육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다들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안의 모래가 깎이고 서빙과 해안사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라지는 것들 속으로 코너에 적합하다고 생각돼 진행한 기획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연안은 단순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 생태계, 지역경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안 침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연안 침식을 파도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해안의 지표가 유실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연안 침식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침식과 퇴적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연안 침식과 지금 우리가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연안 침식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 상태의 해안에서는 침식과 퇴적이 반복됩니다. 파도와 바람에 의해 모래가 깎여 나가더라도 다시 모래가 쌓이는 과정을 거치며 해변은 일정한 균형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연안 침식은 이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도로나 방파제, 항만시설 같은 인공구조물이 모래의 이동을 막으면서 퇴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연안 침식은 자연스러운 지형 변화라기보다 인간의 개발 행위와 기후변화가 함께 만든 불균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연안 침식은 자연 현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발 행위가 함께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안 해수면 상승폭 역시 최근 10년간 더 커졌다는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상승폭 역시 약 4.51mm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약 3.41mm보다 1.3배 큰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해안선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보셨을 때 연안 침식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제가 직접 방문했던 취재 현장에서는 해안사구가 크게 깎여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구의 단면이 절벽처럼 드러나 있었고 거의 제 키보다 높은 단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 뿌리내리고 있던 수목도 붕괴된 지형을 따라 쓰러진 상태였죠. 제가 직접 방문했던 현장에 비해서 사진에서는 현장에서 느꼈던 심각했던 점이 좀 잘 드러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진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컸다는 점이 정말 연안 침식이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연안 침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해변의 모래가 사라지는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사에서는 연안 침식이 재해위험, 지역경제, 생태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과 해안사구는 파도가 곧바로 마을로 밀려드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공간이고 해수욕장 기능이 약화되면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연안은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안 침식이 단순한 자연훼손을 넘어 우리 삶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연안 침식으로 인해 해안선이 후퇴하게 되면 해안가에 인접해 있던 주거지, 도로, 산책로 등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연안은 파도가 육지까지 침투하는 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안이 붕괴한다면 폭풍이나 해일 발생 시 내륙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연안 지역은 해수욕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같은 대형 해수욕장에서도 침식으로 인해 줄어든 모래를 양빈 작업을 통해 채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생태계 측면에서도 연안은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안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도 함께 살아갑니다. 따라서 연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주민의 안전, 지역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연안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바닷가 풍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계, 그리고 생태계의 기반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해안사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많던 모래는 어디로 갔는가? 기사에서는 해안사구를 천연 방파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는 평상시 모래를 저장했다가 폭풍우가 칠 때 파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닷가 바로 앞까지 들어선 해안도로와 건축물들이 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안사구는 낯선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사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안사구 같은 경우 바닷가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육지 쪽으로 이동해 쌓이면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립환경과학원도 해안사구를 모래사장 뒤에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자 태풍, 폭풍, 해일 등의 피해를 줄이는 자연 방파제로 설명하고 있죠. 해안사구의 가장 큰 기능은 해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바람에 실려온 모래를 저장하고 폭풍우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는 그 모래가 깎여나가며 파도의 힘을 줄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사구는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며 해안을 지탱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안도로와 건축물이 사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할 때 발생하는데요. 사구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일정한 폭을 가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닷가 바로 앞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모래가 이동하고 쌓일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폭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파도의 힘을 받아낼 완충지대가 줄어들게 되고 침식과 침수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안사구 보존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안 생태계를 유지하며 기후위기 속에서 연안이 스스로 회복할 공간을 남겨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사구가 단순히 모래가 쌓인 언덕이 아니라 해변을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연 시스템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사 속에서 최광희 교수님의 말처럼 해안사구는 유실된 백사장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생태적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위적으로 모래를 붓지 않아도 해안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안사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와 개발 중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해안사구의 경우 연안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연안 침식이 발생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후변화 역시 중요한 요인이지만 인공 구조물, 즉 인간의 연안 개발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도 해안도로나 방파제, 항만시설 같은 인공 구조물이 모래의 순환 구조를 방해하고 이러한 구조물이 침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 구조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해안선의 모래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도와 해류를 따라 움직이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같은 인공 구조물이 모래를 공급하는 해류의 흐름을 막으면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파제나 수중 구조물을 보면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구조물이 침식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인공 구조물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안의 경우 모래가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일정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와 같이 바다 쪽으로 뻗은 구조물이 설치되게 되면 모래가 이동하는 길이 끊기게 됩니다. 구조물의 한쪽에는 모래가 쌓일 수 있지만 반대쪽 해안은 모래 공급을 받지 못해 점점 깎여 나가게 되죠. 구조물 바로 뒤쪽의 해안은 파도의 힘이 줄어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 해역의 파랑과 물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인접 해안에는 새로운 침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한 지점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다른 지점의 침식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 구조물이 항상 연안 침식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이 기존 해안의 흐름을 막지 않고 해안선의 모양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잘 설계된다면 연안 침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해안 전체의 모래의 이동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해안을 보호하려던 시설이 오히려 모래의 순환을 끊고 다른 해안을 침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안 침식 대책이 단순히 구조물을 더 세우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죠.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자연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연안 침식 대응 체계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안의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양빈 작업이 언급됐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충한 모래가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빈 작업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래를 채취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연안 보호 대책들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침식의 원인보다 침식이 드러난 결과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안에 모래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래를 다시 채워넣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모래가 왜 빠져나갔는지, 해류와 파랑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변 인공구조물이 표사 이동을 막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양빈 작업은 단기적으로 해변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빠져나가게 만든 조건이 그대로일 경우 보충한 모래 역시 다시 유실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장소에 모래를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해양수산부도 연안 침식의 원인으로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시설물 설치, 육상 모래 공급 감소, 해사 채취, 인공 구조물로 인한 모래의 흐름 교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대책이 새로운 생태적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래를 다른 곳에서 채취해 옮기는 과정은 채취한 지역의 해저 지형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조물 중심의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파랑과 모래 이동을 바꿔 인접 해안의 침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안 개발과 구조물 설치가 연안의 형태에 변화를 일으켜 장기적 침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빈이나 구조물 설치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한 피해를 막거나 이미 훼손된 해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되려면 침식 원인 분석, 모래 이동체계 회복, 해안 완충 공간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라진 모래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래가 다시 사라지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사라진 모래를 다시 채워넣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래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흐름이 끊겼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연안 침식 대응 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짚었습니다. 해안, 해안사구, 하천을 각기 다른 부처로 관할하다 보니 하천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모래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부처별 대응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안 침식은 해안선 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래 같은 경우 하천에서 바다로 공급되고 파도와 해류를 따라 해변과 사구를 오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안만 볼 것이 아니라 하구, 하천, 해변, 해안사구, 그리고 바다를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체계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천은 하천관리부서가 맡고 해안은 해안 관련 부서가 맡고 사구나 생태계는 환경부서가 맡는 식으로 나뉘게 되면 모래의 이동 경로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모래 공급이 줄어서 연안 침식이 심해졌는데 해안부서가 해변에 모래를 보충하는 방식만 반복한다면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안 침식은 특정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한 구간에 방파제를 설치하거나 모래를 채취하면 그 영향은 인접 해안과 하류, 사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 체계는 단순히 부처 간 협조를 늘리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천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모래 공급량을 파악하고 해안 구조물 설치가 주변 표사 이동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고와 습지 같은 자연 완충 공간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연안 침식을 막으려면 행정도 자연의 흐름처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안 침식은 해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전체 모래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체계 역시 그 흐름에 맞게 연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연안 보전 방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침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안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성 단계부터 침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안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관점이나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관점은 연안을 개발 가능한 빈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회복하는 생체적 완충지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안 관리는 침식이 발생한 뒤 모래를 채우거나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도 이에 맞춰 막는 관리에서 흐름을 유지하는 관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해안선 가까이에 도로와 건축물을 세우는 개발을 최소화하고 해안사구와 모래사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 공간을 남겨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조성 단계에서부터 침식 가능성, 주변 해안에 미칠 영향, 그리고 모래 이동 변화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안보호는 인공구조물 중심의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통해 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바다모래 채취나 신증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침식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연안 보존의 핵심은 연안의 자연적 회복력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모래가 이동할 공간, 파도의 힘을 흡수할 사구, 생물이 살아갈 서식지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연안을 고정된 선으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변화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해안 관리는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래가 오가던 길을 회복하고 해안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돌려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기사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중대신문 문준빈 기자님과 사라지는 연안과 해안 사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닷가를 너무 당연한 풍경만으로 바라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의 모래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파도를 막고 생태계를 지탱하며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인공구조물은 그 기반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안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사라지는 모래를 다시 채워넣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막히고 어떤 개발이 그 흐름을 바꿨는지 살피는 일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중대신문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개발해왔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문준빈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해안 도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와 연안은 저에게 당연한 삶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진부장으로 활동하셨던 정하늘 기자님이 처음 구상했던 기획입니다. 기획을 이어가며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침식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심 밖에서 연안은 조용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중앙인분들도 우리가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개발해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라지는 모래를 다시 채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모래가 오가던 길을 끊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